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어저께 이재명이가 참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완전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이 이재명이 이런 자가 무슨 정치한다고 대통령 하겠다고 정말 이런 자 얘기하는 거 보면 말이죠. 그 거짓말과 뻔뻔스럽고 왜곡하는 거 보면 말이죠. 분통이 먼저 터집니다. 의뢰 그런 자인 줄은 알지만 이 이재명이가 어저께 뭐라고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 4대 위기로 규정했습니다. 자, 민생 지금 어렵게 만들어 놓은 자가 누굽니까? 문재인이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한국 돈 다 퍼주고 탈원전시키고 생산되는 건 모조리 다 파괴를 시켰지 않습니까? 통계도 조작하고 집값도 그냥 폭등시키고 집값을 갖다가 도대체 부동산 정책을 갖다가 아니 한 정권에서 27번을 정책을 바꾸는 그런 주택 정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 민생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죽을 맛이죠. 지금 민주주의를 갖다가 방해해놓고 해방 놓는 바로 이재명 당 169석으로 얼마나 횡포를 부렸습니까? 독재, 입법 독재, 사법 독재 안 했습니까? 거기다 검수완박 해가지고 검찰까지 다 파괴를 한 자가 누굽니까? 이재명 아닙니까? 문재인과 이재명. 어저께 참 뻔뻔스러운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TV 다 꺼버렸습니다. 저는. 뭐라고 했냐면 오늘 문화일보 보도에 가면 말이죠. 민주주의 4대 위기를 갖다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 이걸 4대 위기라고 규정했습니다. 가짜 만들어낸다고 지도자라고 껍죽거리지 말고 들어가라고. 우리 화면에서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내겠다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이 공산주의로 만듭니다. 당장 이재명이가 돼보십시오. 우리 북한은 한 말이 바로 엊그제 했지 않습니까? 김일성, 김정일을 폄훼하면 안 된다. 아니 우리 북한. 그런 자가 지금 이런 자가 신년 기자회견을 합니까? 이거 대한민국에서 국가 안보에 대한 이적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적 행위를 했나 안 했나. 이재명이가 어저께 뭐라고 그랬냐면 국회 사랑제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주의에만 올인했다. 아니 그가 정적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상대나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자이고 아니 우리 북한은 김정일, 김정은을 폄훼하지 말라 하는 그자하고 같습니까? 그게 정적입니까? 반국가 인사지 그게 어떻게 정적이 됩니까? 자기를 갖다 정적으로 올려달라 이런 얘기인데 형편없는 정치꾼이야. 이재명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시대착오적 이념전쟁으로 급기야 정치인 암살 테러가 벌어졌다. 대통령이 암살 테러를 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아니 시대착오적 이념전쟁은 지가 이렇게 놓고 왜 대통령 탓합니까? 이념전쟁은 지가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북한은 우리 김일성 김정은 폄훼하지 말라고 한 자가 누굽니까? 자기네가 이념전쟁이 아니고 반국가 이념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얘기한 자가 바로 그 자 아닙니까? 이재명은요.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 4대 위기에서 처해 무너지고 있다 주장했습니다. 이런 자는요. 이번에 총선 딱 이겨놓고요.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재판 딱 제대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게끔 딱 하고 판사들 장난 못 치게 만들어 놓고 장난치는 소수 판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이재명 동조자들 이런 자들을 딱 선별을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그러한 판사들도 누군가 국민들이 다 찾아냅니다. 네. 그래서 제대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법원장이 훌륭한 분이 대법원장이 됐으니까 문이 열릴 겁니다. 사법의 진정한 대한민국의 중립적인 사법의 문이 열릴 겁니다. 어저께 한 얘기들 보면 말이죠. 완전히 이거는 운동권도
정말 더러운 운동권의 그 모습을 신년 기자회견에 담아가지고 하는 걸 보고 이런 자가 어떻게 뭐 대통령 후보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청년들에게는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이 이재명이라는 자가 평생 소득 40%를 세금으로 앞으로 낼 청년들에게 세금으로 돈 퍼주겠다고 막 쏟아냅니다. 얼마 올리고 평생 소득 40%를 세금 낼 청년들에게 세금으로 돈 퍼주겠다니 이게 할 말이냐라는 조선일보 사설자의 그 제목이 말이죠. 보고 양심의 가책 좀 받아요. 양심이 마비된 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재명이 어저께 저출생 위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분할 목돈 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 기본소득 제한을 한다. 이렇게 출생 기본소득을 제한한다 이랬습니다. 4월 총선 앞두고 자신의 기본소득 시리즈를 또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는 선거 때만 되면 기본소득 시리즈를 꺼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돈도 없는 돈을 입으로 만들어냅니다. 이재명은 지난 18일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저출생 종합대책에 더 추가되는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의 결혼 출산 지원금을 대출해주고 자녀 2명 나면 원금의 50%를 감면하고 3명이면 전액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사설자에 의하면 말이죠. 2자녀 출산 시는 24평짜리, 3자녀 출산 시는 33평짜리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월 10만 원씩 펀드를 적립해주고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담원이설로 이렇게 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에 나왔다니 이 공약만 실천하는데 민주당 추산으로 매년 28조 원 예산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출생 기본소득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 수학을 28조 원 들어간다 하면 입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이지 그게 어디서 돈이 어떻게 추산이 됐는지 뭘 어떻게 합니까? 이재명이가 또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를 지원하는 방안도 만들어야 한다. 이제 헛소리 막 합니다. 미칠 듯이 광풍을 불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출생 기본소득도 주고 대학 등록금까지 국가가 전액 지원하면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할 건데 근데 뻔뻔스럽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재원 조달을 어떻게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방안을 얘기해놓고 얘기를 해야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입 딱 닫고서 얼마 대학도 무료로 공부시킨다 뭐 한다. 국민에게 사기를 치면 되겠습니까?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건 사기치는 겁니다. 사기치는 자는 형사범입니다. 형사범은 감방에 가야 되는 겁니다. 심각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형편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책은 그저 득표용 주장은 될 수 있지만 표를 얻기 위한 그런 방법은 될 수 있지만 현실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출생 기본소득이 바로 그런 주장입니다. 출생 기본소득. 웃기는 얘기. 아니 이 사람은요. 기본소득이란 말을 어디서 얻어와가지고 계속 기본소득 시리즈를 계속 남발합니다. 4월 총선 앞두고요. 또 기본소득 시리즈를 꺼내든 겁니다. 저출생 대책은 모든 신혼부부에 돈 1억 원을 준답니다. 참. 결혼 출산 지원금 대출해주고 자녀 2명 나오면은 원금 50% 5천만 원 감해주고 3명 나오면 전액 1억 감해주고 2자녀 출산 시는 24평 주고 3자녀 출산 시 33평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월 10만 원씩 펀드 적립해주고 17세까지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아동수당 지급하고 이게 이런 사기를 갖다가 국민한테 치는 이자를 갖다가 TV니 뭐 이런 데서 그냥 제1면으로 시간 아깝게 말이죠. 중계를 아니 돈도 없는데 돈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는 하나 1도 꺼내지 않고 그냥 얼마 주겠다 1억 주겠다 뭐 또 얼마 17세까지 얼마 주겠다 집을 24평짜리를 주겠다 33평을 주겠다 이런 헛소리 국민을 갖다가 감언 이설로 속여가지고 국민을 허황되게 만들려는 이런 자가 말이죠.
이런 자가 민주당 당대표고 이런 자가 선거에 나와가지고 또 무슨 사기를 치려고 합니까? 될 수가 없는 얘기죠. 돈이 있어야 되죠. 자녀가 있는 그 출생 기본소득 주고 대학 등록금까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지금 이 말 속을 국민들이 많겠죠. 우리 형편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그래도 납득이라도 되지. 현실성이 전혀 없는 얘기를 갖다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립니다. 후쿠시마 처리수를 갖다가 뭐라 했습니까? 핵폐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거짓말, 눈 뜨고 완전히 사람 잡는 거짓말입니다. 이런 자가, 이런 거짓말쟁이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희롱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넘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는 선거 때만 되면 기본소득 시리즈를 갖다가 내놓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에는 국민 1인당 1년에 연 100만 원씩 아주 기본소득으로 돈을 국가에서 주겠다는 겁니다. 19세부터 29세 청년이 700만 명에게 연 100만 원을 또 추가로 주겠다는 겁니다. 이야, 이런 거짓말쟁이 이게 가머니설로 국민들한테까지 사기를 치는 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기를 치는 이것도 좋다고 받아쓰고 지지하고 투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또 전 국민 누구에게나 1,000만 원씩 초저리 금리로 돈을 빌려준다고 기본 금융 공약도 내놨습니다. 청년 700만 명에게는 연 100만 원씩 추가로 또 주겠답니다. 아니 벌써 돈을 얼마나 지금 이게 말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문재인이가 이 코로나 시대에 선거도 있고 할 때 이 퍼주기 해가지고 말이죠. 국고가 고갈나가지고 다가 빈 열쇠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인계한 거 아닙니까? 나라를 완전히 쫄딱 망하게 해놓고 그 후임 대통령한테 줘놓고 자기는 평산마을 내려가서 책방까지 하면서 돈을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고 자기가 무슨 성지입니까?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희롱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패배해가지고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요인 중 하나는 온갖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 부채를 400조 원이나 불렸습니다. 지금 건국 이래 대한민국의 부채가 600조였다는 거 잘 아시죠? 아십니까? 예, 잘 아시죠?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몇 조를 갖다가 더해서 1,000조를 높인 겁니까? 400조를 갖다가 국가 부채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이런데 지금 천착을 해야 됩니다. 이런데 알고서 정말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치인들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 400조를 갖다가 남기고 저기서 호시탐탐 노리는 저자들 지금 국가 부채가 그래서 1,000조가 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까지 600조였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래 국가 부채가 지금 그때부터 5년 만에 문재인이 끝날 때 딱 보니까 1,000조가 넘었습니다. 1,013조인가 몇 조가 돼 있었죠.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교훈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번 총선에서는 또 돈을 갖다 기본소득 시리즈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사기, 이 거짓말은 사기입니다. 국민들을 속이는 거죠. 돈도 없는데 얼마 주겠다 해가지고 국민 표를 갖다가 빼앗으려고 하는 거는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아니 돈이 만약에 한다면 어디에 재원은 어떻게 해서 마련해서 어떻게 한다가 돼야 되는데 재원 마련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말로 돈을 만드는 겁니다. 찍어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정치인들이 거짓말해서 가머니설로 속인다지만 이런 식으로 가머니설로 속이는 것 이거 가만 놔도 되겠습니까 이거? 2024년 경제학 학술대에서 발표될 논문에 따르면 앞으로 나라 빚을 갚고 재정 지출을 감당하려면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평생 소득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경제학술대회에 발표될 논문에 따르면 그렇다는 겁니다. 나라 빚을 갚고 재정 지출을 감당하려면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지금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바쳐야 된다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논문으로. 그러면 이재명 주장은 세금 내라고 허리가 휠 청년들에게 세금으로 돈을 퍼주겠다는 말인데 그 세금이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는 자들이 정치를 해서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